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2019년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새해 달라지는 보험이나 금융제도를 좀 알아보고 우리가 새해 재무설계를 세울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할 목차입니다. 2019년에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볼 거고요. 우리가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뀌는 내용입니다. 바로 실손 의료비 보상이 확대되는 내용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가 보상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기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장기기증자가 자기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제 이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이런 비용들이 실비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흡입술이 되겠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형 유방증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분들이 수술을 할 때 지방흡입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상이 안 됐는데 이 지방흡입술을 하게 되면 실비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장애 치료비를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수면 카페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비기질성 수면장애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수면장애가 아니고요. 몽유병 같은 어떤 정신적인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보장성 보험도 들 수 있고 장애인 전용 보험을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다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을 이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전환을 하게 될 때 세액공제도 12%가 아니라 15%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일반 보장성 보험 계약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반드시 장애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가 참 많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될 때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제 마련한 기준을 준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손해 비율을 이렇게 과실 비율을 산정을 할 때요, 되게 불합리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차로에서 이제 직진 차량에 직진 차선에 차가 이제 멈추어 있는데 오른쪽 직진 차선에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저 차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제가 과실이 전혀 없고 예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20%의 과실이 있으므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또한 추월해가지고 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뒷차가 갑자기 추월하면서 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아무런 예측도 못하고 있고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의 과실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소송까지 안 가고 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에서 실시되지 않고 개선해가지고 실시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동일보험사 가입사고, 분쟁금액 50만 원 미만의 소액사고,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의 이런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들은요, 실제로 올해부터 새롭게 분쟁에서 확대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렇게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했을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 보험 시범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지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일종의 정책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올해 37개 시군구로 확대를 해서 이제 시범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될 때 보험료의 34% 이상을 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클린 보험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 실제로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자, 보험 설계사가 있고 여기 이제 상담을 받는 고객분들이 있죠. 자, 보험 소비자가 이 보험 설계사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험 설계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 때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클린 보험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럼 보험 소비자인 어떤 고객분들은 이 이클린 보험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 보험 설계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불완전 판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7번 GA의 공시 의무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이런 GA들은요, 경영 환경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ISA 상품을 아실 겁니다. 이 상품이 가입 시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3년이 연장이 돼서 2021년까지 이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수입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 휴직자, 그 다음에 취업 준비자도 이 상품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품은 사실은 그 혜택은 변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가입 기간과 가입 대상자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가 되겠습니다.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액의 현금 거래는 2,000만 원 이상이 거래가 되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는요.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만 현금 거래가 돼도 보고가 의무 강화가 됩니다. 즉, 이 취지는 뭐냐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불법 자금이 유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훨씬 강화를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달라지는 보험금융제도, 실손 의료비가 보상되는 부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자동차 사고 비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봤고요. 우리가 2019년 재무설계 계획을 세울 때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